안녕하세요. 20살의 뇌를 가지고 100살까지 살아가자. 공감 브레인 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뇌과학적 육아 원칙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카롤리엔 노터베어트 작가의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뇌과학부터 라는 책 리뷰입니다. 이 책은 뇌과학자인 엄마가 자신의 사춘기 딸과 함께 떠난 트레킹 여행을 통해 우리 아이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고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뇌과학이 우리 육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일부 인생의 모든 문제는 뇌에서 시작된다. 부제는 내 마음속 원숭이 한 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감정, 습관, 반응, 그리고 관계까지 모두 뇌의 작용에 의해 좌우되죠. 뇌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는 각자의 뇌가 경험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는 실수했을 때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도전하는 반면 어떤 아이는 실수를 두려워하며 위축됩니다. 이 차이는 바로 뉴런의 연결 방식과 신경가 소성에서 비롯됩니다. 뇌는 경험을 통해 성장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사고방식과 감정 조절 능력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하는 아이들에게 당장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야 합니다. 설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책을 전혀 보지 않고 영상만 보고 있진 않으시죠? 그런 분들은 제가 이미 올려드렸던 종이책 안 보면 큰일 납니다. 라는 영상을 꼭 한번 보세요.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실수를 인정하고 배워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의 뇌는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부 뇌를 이해하면 나와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라는 제목이고 부제는 원숭이의 은밀한 속삭임입니다. 인간의 뇌는 위험을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해야 했고 이러한 본능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가 만들어내는 불안과 걱정을 줄일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의 뇌가 어떻게 감정을 조절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불안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 이 기능이 과하게 활성화되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먼저 부모가 감정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실수했을 때 괜찮아,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반응이 반복될수록 아이의 뇌는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뇌는 감정을 기억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 많을수록 아이의 뇌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형성하게 되죠.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이 반복되면 아이의 뇌는 쉽게 불안과 스트레스에 반응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아이에게 제공하는 경험이 그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부는 더 큰 가능성의 세계로 인도하는 뇌 작동법으로 부제는 지혜로운 원숭이로 길들이기입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과거에는 성인이 된 후에는 뇌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오늘날 뇌과학은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부모도 아이도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1.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뇌는 감정을 억누르면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화를 내거나 슬퍼할 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화가 났구나. 속상했겠다. 라고 말하며 공감해 주세요. 2.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삼기. 아이들은 실수를 통해 성장합니다. 실수를 질책하기보다 그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부모도 완벽할 필요가 없다. 부모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아이에게도 그 부담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실수를 인정하고 엄마도 배워가는 중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뇌과학을 알면 육아가 쉬워진다.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부모들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이 책은 그 해답을 뇌과학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경험에 따라 성장하고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사고방식과 감정 조절 능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실수를 인정하고 함께 배워가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의 뇌도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여정, 그 속에서 뇌과학이 줄 수 있는 작은 지혜들을 우리 육아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상 공감브레인 상담센터였습니다.